혹시 요즘 갑자기 어지럽거나 말이 꼬이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셨다면 그게 위험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골든 타임일지도 모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몸은 미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뇌졸중의 전조 증상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얼굴 한쪽이 마비되거나 입꼬리가 내려가는 증상입니다. 세수를 하거나 거울을 보다 보면 얼굴의 좌우가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말도 어눌하게 느껴진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팔이나 다리 한쪽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젓가락질이 잘 안 되거나 평소처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든다면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세 번째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오거나 말이 잘 안 나올 땐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시야 이상입니다. 한쪽 눈이 흐릿해지거나 사물이 2개로 보이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력 문제로만 생각하고 지나치기 쉬운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균형 감각 상실입니다. 머리가 핑 돌거나 걸을 때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들면 뇌가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갑자기 시작되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보통의 두통과는 다르게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처럼 강렬한 통증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7번째는 의식의 혼란입니다. 갑자기 시간이나 장소를 혼동하거나 사람을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또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러한 증상들 중 하나라도 느껴진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셔야 합니다. 이 신호들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병원을 찾는 것이 회복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뇌졸중은 빠른 대처가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서 골든 타임이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말 한마디, 손으로 밥을 먹는 동작, 가족과 마주 앉아 웃는 평범한 저녁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당신이 아프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아픕니다. 서로를 위해 오늘부터 더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하시면 누군가의 소중한 하루를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뇌졸중 예방이 답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바꿔보세요. 뇌졸중의 무서움은 알고 계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병은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아주 작은 습관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당신의 뇌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혈압 관리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혈압은 조용히 천천히 우리의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하루 한 번 집에서 혈압을 체크하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짠 음식,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가능하면 줄여주세요. 국물은 반만 드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두 번째는 당뇨 관리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기 쉽고 혈전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단 음료, 빵, 과자, 당이 많은 음식은 습관적으로 먹기 쉬워서 더 위험합니다. 하루 30분 산책을 꾸준히 하거나 식후 가볍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계란, 삼겹살 같은 포화 지방도 중요하지만
치명적인 건 지속적인 기름진 음식과 운동 부족입니다. 하루 한 끼라도 채소 위주 식단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불편해도 몸이 금방 반응합니다. 네 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뇌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올립니다. 술 역시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혹시 아직 끊지 못하셨다면 오늘만이라도, 하루만이라도 안 마시고 안 피우는 날을 만들어 보세요. 그 하루가 당신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잠을 깊이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혈관이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하루 중에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몇 번 들이쉬어 보세요. 그 짧은 순간이 뇌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뇌졸중 가족력 체크와 정기 검진입니다. 가족 중 뇌졸중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합니다. 1년에 한 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장 건강 꼭 확인해 보세요. 검진은 아픈 걸 찾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지키는 것입니다. 예방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작고 평범한 습관들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하루 30분 산책하기, 짜게 먹지 않기, 웃는 시간 늘리기, 가끔 하늘 올려다보기. 그 평범한 행동들이 미래의 내 몸을 바꾸는 마법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내일을 지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실천하고 계신 건강 습관이 있으신가요? 또는 뇌졸중 예방을 위해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혹시 뇌졸중이 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법을 함께 알아볼 예정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꼭 들어주세요. 지금 구독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뇌졸중이 의심된다면 1분 안에 이렇게 하세요. 뇌졸중은 언제 누구에게든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예방도 중요하지만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단 1분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은 뇌졸중이 의심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변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먼저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 바로 FAST 법칙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입니다. 웃어보라고 해보세요. 입꼬리가 한쪽으로 내려가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어는 암즈, 팔입니다. 양팔을 동시에 들어보라고 해보세요. 한쪽 팔이 잘 올라가지 않으면 의심해야 합니다. S는 스피치, 말하기입니다.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세요. 말이 어눌하거나 발음이 꼬인다면 뇌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T, 타임, 시간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 약부터 먹이지 마세요. 절대 자려고 눕게 하지 마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증상이 생긴 시각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입니다. 119에 신고할 때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되었는가를 정확히 말해줘야 병원에서 혈전 용해제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말이 어눌해졌다면 그 시간이 치료의 출발점입니다.
이 시간이 4시간 반을 넘기면 골든타임이 지나 약물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움직이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본인이 괜찮다고 해도 걷게 하면 안 됩니다. 머리를 다치거나 증상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게 눕힌 상태로 구토가 있을 경우엔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확보하세요. 단 음식을 먹이거나 물을 마시게 하지 마세요. 삼킴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이 쓰러졌다면 놀라지 마시고 이 4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증상 확인 FAST 법칙, 시간 확인 언제 시작됐는지, 119 신고 망설이지 말고 바로, 환자 안정 절대 걷게 하지 않기. 이 4가지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의 전부입니다. 뇌졸중은 막을 수도 있고 대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놓치면 평생을 바꾸는 병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멈추고 손이 움직이지 않고 웃던 표정이 사라지는 건 너무도 아픈 현실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침착한 1분이 누군가의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뇌졸중의 응급 신호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가족을 살리는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과거에 응급 상황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누군가를 도운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뇌졸중 후유증을 줄이고 회복을 돕는 생활 습관과 재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부디 다음 편도 함께 들어주세요.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잊지 않고 챙겨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범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뇌졸중 후유증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그 순간만 넘기면 끝나는 병이 아닙니다. 잘 버티고 나면 다행이지만 그 뒤에 남는 후유증은 당사자도 가족도 참 오래, 참 조심스럽게 안고 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후유증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따뜻하게 나눠보려 합니다. 혹시 지금 뇌졸중을 겪으셨거나 가족 중에 회복 중인 분이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큰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뇌졸중 후유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말을 잃는 분도 있고 팔과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성격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큰 건 이런 변화가 환자 자신에게도 나는 예전 같지 않다는 상실감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유증을 치료하는 첫걸음은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말 한마디, 돌봄의 태도 하나가 회복의 속도를 크게 바꿉니다. 왜 이걸 못하지가 아니라 그래도 이만큼 하셨네라는 말이 힘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단어 하나만 더 말하고 손가락 하나만 더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게 회복입니다. 물리치료, 언어치료, 작업치료, 이 모든 재활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때로는 지루하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2달 전엔 못했던 일들이 어느 날 문득 조금은 자연스러워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활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회복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입니다. 뇌는 안정과 반복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소화 잘 되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 작은 실천이지만 뇌에게 큰 안정을 줍니다. 둘째,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손가락 굽히기, 발끝 들기, 가벼운 스트레칭이라도
매일 반복하면 뇌가 그 동작을 다시 기억합니다. 셋째, 대화를 자주 시도하는 것입니다. 단어가 잘 안 떠오르더라도 일상 대화에 자주 참여하게 도와주세요. 실수해도 괜찮다는 분위기, 그게 가장 큰 언어 치료가 됩니다. 넷째,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울감은 회복을 늦춥니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힘내세요가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라는 말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혹시 지금 회복 중인 가족이 계신가요? 혹은 본인이 그 길을 걷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릴 뿐 회복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믿음을 다시 떠올리셨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실천 중인 회복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을 앓은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환경 만들기, 즉 집안 구조와 가족의 역할, 일상생활 팁까지 현실적인 정보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꼭 이어서 들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당신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뇌졸중 환자를 위한 집안 환경, 이렇게 바꾸면 회복이 빨라집니다. 뇌졸중 후 회복을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집입니다. 병원에서 열심히 재활을 해도 집이 불편하면 회복 속도는 확연히 느려집니다. 오늘은 뇌졸중 환자가 집에서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가족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넘어짐을 줄이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가장 먼저 집안의 바닥을 살펴보세요. 작은 턱, 문지방, 카펫 모서리 같은 부분이 넘어짐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걷는 것이 불안한 환자에게는 작은 장애물도 큰 위협입니다. 문지방은 제거하거나 최대한 낮추고 카펫은 미끄럼 방지 처리된 제품으로 바꿔주세요. 특히 욕실 바닥에는 고무 매트를 꼭 깔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끄러짐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다음은 침대와 화장실입니다. 침대는 너무 낮으면 일어나기 어렵고 너무 높으면 내려올 때 위험합니다. 앉았을 때 무릎보다 살짝 높을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침대 옆에는 잡고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해 주세요. 간단한 구조지만 환자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화장실에는 변기 옆에 보조 손잡이, 세면대 앞에는 미끄럼 방지 발판을 꼭 설치하세요. 이 작은 손잡이 하나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조명도 중요합니다. 시야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밤에도 환하게 비춰주는 센서 등이나 수면 등을 설치해 주세요.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가는 길은 항상 불이 들어오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주방이나 거실도 정리해야 할 곳이 많습니다. 손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서랍 열기, 무거운 물건 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은 허리 높이에 정리해두고 불필요한 물건은 최대한 줄여주세요. 앉아서 쓸 수 있는 작은 테이블도 준비해두시면 피곤할 때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제 가족의 역할도 이야기해볼까요? 가족이 전부 대신해주는 건 처음엔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환자의 자립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게 하고 어려운 부분만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옷을 고를 때 직접 고르게 하거나 양치할 때 칫솔만 건네주고 기다려주는 것,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회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뇌졸중을 앓은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내가 짐이 되는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점점 침묵하게 됩니다. 잘하고 있다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회복 의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힘들지? 라는 질문보다 오늘은 뭐가 제일 쉬웠어?
이렇게 말 걸어보세요. 표정이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집안 구조 하나 말 한마디가 회복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우리 모두 알아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만든 그 환경 속에서 누군가는 다시 걷고 다시 말하고 다시 웃게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집안을 바꾸며 고생하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라도 효과를 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이후 삶을 즐겁게 만드는 방법, 즉 우울감을 이겨내고 일상 속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마음도 함께 회복되어야 진짜 건강해지니까요. 꼭 함께 들어주세요. 당신의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뇌졸중 이후 마음까지 회복되어야 진짜 건강입니다. 뇌졸중은 몸만 아프게 하는 병이 아닙니다. 말을 잃고 손을 쓰지 못하고 내가 하던 일을 못하게 되면 사람은 마음부터 무너집니다. 오늘은 뇌졸중 이후 몸의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마음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기운이 없고 사람이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 시간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겪고 나면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제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고 가족에게 부담만 되는 것 같고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고 느끼죠. 그래서 우울감은 조용히 깊게 스며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마음 역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루의 리듬을 다시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얼굴에 받는 것만으로도 몸의 생체 리듬이 깨어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밤에 잠드는 이 반복이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기본이 됩니다. 두 번째, 작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스스로 물을 따랐다면, 자막 없이 TV 한 장면을 이해했다면 그건 분명한 진전입니다. 매일 한 가지씩 오늘은 이걸 해냈다는 걸 메모해 보세요. 기록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믿음도 함께 쌓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연결입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짧은 전화라도 하고 산책 중에 마주친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이런 작은 소통이 고립감을 줄이고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끈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의 모임도 도움이 됩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는 순간 마음이 덜 외로워집니다. 네 번째는 마음 표현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울고 싶으면 우세요. 말로 안 되면 글로 써보세요.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회복의 한 과정입니다. 그 감정을 옆에서 들어줄 가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반은 이겨낸 겁니다. 다섯 번째는 작은 즐거움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예전처럼 길게 걷지 못해도 화분에 물을 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손에 익은 냄비로 국을 끓이고 그 안에서 예전의 자신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웃게 되는 순간 몸도 더 힘을 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자꾸 가라앉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 이어지고 있나요? 그럴 땐 오늘 하루만 해보자 하고 딱 하루만 살아보세요. 하루는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쌓이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뇌졸중을 이겨낸 당신, 이제는 마음까지 회복할 차례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느린 걸음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혹시 뇌졸중 이후 당신이 회복을 위해 했던 특별한 노력이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뇌졸중 예방과 회복을 위한 음식 이야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줄여야 하는지,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식생활 팁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은 음식에서 시작되니까요. 꼭 다음 영상도 함께 들어주세요. 당신의 건강을 오늘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뇌졸중 이후 먹는 것이 약이 됩니다. 식습관 이렇게 바꿔보세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을 먹어야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하나요? 대답은 분명합니다. 먹는 것이 곧 약이 됩니다. 특히 뇌졸중을 겪은 이후에는 식습관 하나하나가 회복 속도를 바꾸고 재발을 막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챙겨 먹어야 하는지 하나씩 차분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소금 줄이기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국물은 절반만 드시고 젓갈이나 장아찌는 양을 줄이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입맛이 심심하다면 레몬즙, 식초, 허브 같은 자연 조미료로 맛을 더해보세요. 소금을 줄여도 음식이 맛없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조절하기입니다. 삼겹살, 튀김, 버터처럼 포화 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 벽에 기름때처럼 쌓입니다. 대신 등 푸른 생선, 올리브유, 견과류 같이 몸에 좋은 지방은 오히려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구워 먹고 삶아 먹는 방식으로 조리법도 함께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당 섭취 줄이기입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몸의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과일도 너무 많이 먹기보다는 하루 한두 조각 정도로 적당히, 특히 주스보다는 통째로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간식은 쿠키나 빵 대신 방울토마토, 삶은 고구마 같은 건강한 선택으로 바꿔보세요. 네 번째는 채소와 섬유소 늘리기입니다. 채소는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장 건강도 도와주며 혈당의 급격한 상승도 막아줍니다. 매 끼니에 채소를 포함하세요. 밥보다 채소를 먼저 드시면 포만감도 높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충분히 섭취하기입니다. 물을 잘 안 마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하루 68잔 정도의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차가운 물이 부담스러우면 미지근한 보리차, 둥글레차도 좋습니다. 단, 커피나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으니 수분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식단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느껴지시나요? 다 기억하려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나의 기준만 기억하세요. 혈관이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자.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자연에서 온 재료로 가볍고 편하게 먹는 식사, 그게 바로 뇌 건강 식단입니다. 그리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에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한 끼만 바꿔도 그건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출발선은 바로 식탁 위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뇌 건강을 위해 실천하고 있는 식단 습관이 있으신가요? 또는 실제로 효과를 본 식재료나 요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편에서는 뇌졸중 후 외출, 여행, 모임 등 일상 복귀 팁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몸도 마음도 먹는 것도 챙겼다면 이젠 삶을 다시 즐길 준비를 할 차례입니다. 꼭 다음 영상도 함께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회복을 오늘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뇌졸중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기 외출, 모임, 여행까지 몸이 조금씩 회복되고 마음도 안정을 되찾기 시작하면 그 다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밖에도 나가도 될까? 사람들도 만나도 괜찮을까? 여행은 언제쯤 가능할까? 두려움과 설렘이 함께 밀려오지요. 오늘은 뇌졸중 이후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함께 천천히 걸어보려 합니다. 조금씩 작은 용기를 내면서 삶의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말이죠. 먼저 가벼운 외출부터 시작해보세요. 회복 초기에는 집 근처 편의점이나 공원 산책처럼 짧고 단순한 외출이 좋습니다.
30분 이내 계단보다는 평지를 중심으로 가급적 혼자보다는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나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엔 긴장되지만 하루하루 반복하다 보면 두려움보다 익숙함이 커집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조금씩 익혀야 합니다. 버스보다는 지하철이 안정적이고 엘리베이터나 의자 공간이 충분한 곳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오전 10시 오후 3시 사이처럼 사람이 적은 시간대가 좋습니다. 이동 시간과 목적지를 미리 종이에 적어 가져가는 것도 좋은 팁입니다. 긴장이 줄어들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임이나 식사 자리는 선택과 조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는 피로감을 줄 수 있고 말이 느린 분들에겐 심리적인 부담도 생깁니다. 처음엔 가족끼리의 조용한 식사 또는 마음 편한 친구 한두 명과의 만남이 적당합니다. 상대에게 미리 말이 느릴 수 있다는 점을 알려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해와 배려가 있는 자리에서는 회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여행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개인의 회복 속도마다 다르지만 보통 발병 후 6개월 이후 기본적인 활동이 가능해졌을 때 가까운 당일치기 여행부터 시도할 수 있습니다. 기차나 자가용으로 12시간 거리, 병원이 있는 지역을 선택하면 더 안심됩니다. 약 복용 시간과 식사 시간을 고려해 일정을 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않되 즐길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다녀오세요. 사진을 찍고 바람을 맞고 새로운 풍경을 눈에 담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큰 자극과 기쁨이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예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뇌졸중은 삶의 속도를 늦췄을 뿐 멈추게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웃고 다시 걸으며 다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외출이 아직도 겁나시나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괜찮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그렇습니다. 오늘은 창문을 열고 하늘을 한 번만 더 오래 바라보세요. 그 작은 동작이 내일의 걸음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외출이나 여행을 시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 평소 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습관들을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꼭 다음 영상도 함께 들어주세요. 당신의 삶이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습관. 뇌졸중은 한번 앓고 나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힘들지만 다시 또 겪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실제로 뇌졸중은 초발 이후 5년 안에 2530%가 재발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몇 가지만 지켜도 그 위험은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졸중 재발을 막기 위한 7가지 꼭 필요한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을 꾸준히 확인하세요. 고혈압은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가정용 혈압계로 하루에 한 번 같은 시간에 측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측정한 숫자는 간단히 메모하거나 벽에 붙여두시면 좋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고 있다면 절대 임의로 중단하지 마세요. 약을 끊는 순간 혈압은 다시 올라갑니다. 두 번째, 운동은 가볍게 꾸준히. 무리한 운동보다 매일 2030분의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거리라도 꾸준히 움직이면 뇌혈관이 점점 튼튼해집니다. 너무 쉬운 운동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이미 지난 영상에서도 나눴지만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단 음식은 혈관 건강의 적입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기보다는 한 끼 한 숟가락씩 줄여가는 것이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채소 먼저 먹기, 국물은 반쯤 남기기, 커피보다는 물이나 차 마시기, 작지만 강한 변화입니다. 네 번째, 체중을 조절하세요. 비만은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혈관을 압박합니다. 체중 감량은 의외로 혈관 건강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납니다. 살을 뺀다는 생각보다 복부 비만을 줄이자는 마음으로 식사량을 조절하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마무리해 보세요. 다섯 번째,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빠르게 올리고 심장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는 밖으로 걸어 나가세요. 가벼운 산책, 깊은 호흡,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꼭 참고 견디기보다 조용히 풀어주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건강한 선택입니다. 여섯 번째, 금연 그리고 절주.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높이며 혈전을 쉽게 만듭니다. 하루 한 개비도 뇌졸중 재발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술 역시 되도록 끊거나 주 1회 소량 이하로 줄여보세요. 혼자 하기 어렵다면 금연 프로그램이나 가족의 도움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 정기 검진을 놓치지 마세요. 피검사, 심전도, 뇌영상 검사 등 1년에 한 번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증상이 없으니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정기검진은 재발 예방의 기본입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말아주세요. 다 지키기 어렵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이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면 그게 바로 재발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건강은 하루에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혹시 지금 재발을 막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희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후 직장생활, 사회활동, 봉사와 재능 나눔까지 일상을 넘어 삶의 의미를 되찾는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꼭 다음 영상도 들어주세요.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뇌졸중 이후 다시 사회로 직장 취미 봉사로 삶을 회복하는 법. 뇌졸중을 겪고 나면 몸이 회복되어도 마음 한켠엔 늘 이런 생각이 남습니다.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뇌졸중 이후 일과 사회활동, 취미와 봉사를 통해 삶의 의미를 되찾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퇴원 후 36개월 기본적인 움직임과 집중력이 회복되면 단시간 근무나 재택 근무부터 천천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상적인 업무에 천천히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회사와 충분히 소통하고 가능하다면 산재 보험이나 복직 지원 제도도 함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예전처럼 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일하면 됩니다. 직장을 그만두셨거나 복귀가 어려운 경우라면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가벼운 텃밭 가꾸기나 실내 운동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큰 활력이 됩니다. 특히 손이나 팔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미술 활동이나 공예, 퍼즐 맞추기는 재활 효과도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처음엔 하루 10분만 해보세요. 조금씩 시간을 늘리다 보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합니다. 또 한 가지, 나눔은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나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 마음, 작은 봉사활동으로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말벗 활동, 책 읽어주기 또는 자신이 경험한 회복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나눔이 됩니다. 나눔은 내가 다시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가 몸의 회복까지 이끕니다. 사회 활동을 시작할 때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예전의 나와도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는 아픈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고 새로운 삶을 배워가는 중입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지금 이 길은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뭔가 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를 한번 방문해 보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의 만남도 크나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발 내딛는 순간 그 다음 길은 스스로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미 삶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활동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 그게 바로 의미입니다. 혹시 뇌졸중 이후 새롭게 시작하신 일이 있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용기가 다른 누군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뇌졸중 환자와 가족을 위한 진짜 소통법, 말이 잘 안 나올 때, 감정이 삐걱거릴 때 어떻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실제 사례로 함께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꼭 함께 들어주세요. 회복의 길 위에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